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와 계신데요. 시장 상황 잠깐 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확진자 수가 주말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미국 증시 상승세 타면서 우리 시장도 갑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코스닥이 9포인트. 대략 코스피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서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연준의 부양 의지로 해서 단단한 모양새이고요.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커져서 다시 하락에 베팅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 지나고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보면요. 미국은 잭슨홀 미팅이 관건이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저금리 기조를 2024년 정도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도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내세운 것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다 봤던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르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빅스 지수라고 해서 공포 지수도 같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0.5%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는데 빅스는 5%가 올랐어요. 빅스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것 중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9월에 10%대 조정 가능성, 또 닷컴 버블처럼 나스닥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공포지수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좀 시장의 특이한 양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올랐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위치기라고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 돌파는 못했어요. 첫 번째 선은 돌파가 됐고 두 번째 선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선을 지난번 그어놨었죠. 그래서 위에 건 돌파했는데 아래 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파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가 안 됐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세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출발점부터 현재까지 목표치를 재보면 돌파했다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아시겠지만 악재는 반영 안 합니다. 악재 반영 안 하는 시장은 처음 봅니다. 목적이 있어서 상승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는 트럼프 재선을 위한 대선까지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악재가 반영될 거다. 악재가 반영이 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P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중국 4대 은행이 건전성 규제를 위해서는 1114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설마 중국발 금융위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가라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 중국 시장에서 건전성 규제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근데 차트상으로 제가 상해 차트를 봤더니 어쩌면 쌍봉이나 쓰리봉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지금 보시면 요 고점에서 지난번 제가 목표치가 좋다고 그랬고 그날부터 쭉 빠졌었죠. 그럼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그 연장선에서 또 맞았죠. 그럼 또 올라오면 세 번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재료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과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고점대에 와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시장에 슬금슬금 나오는 것은 결국 좋은 사항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개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왜 그걸 가져왔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미가 곧버스 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빠른 것 같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이슈를 갖고 나왔어요. 급락자에 대한 곧버스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오르냐 안 오르냐. 저는 이 정도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에서는 곧버스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를지 안 오를지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근래 그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33%에서 44%로 올랐어요. 그럼 그 중에 30%는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 다음이 뭘까요? SK하이닉스예요.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주요 강건이겠죠. 아무리 다른 종목이 많이 가도 이 두 종목이 흘러내리면 뭐 시장은 무너지는 거죠. 결국 10대 기업이 시가총액 절반에 근접할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몇 개 종목 다 끌어올려서 시장 방어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상단과 하단입니다. 자, 선을 그은 상단을 예전에 그어놓은 게 여기였어요. 제가 여기서 아마 방송에서 매수 시그널을 드렸었고, 이제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무너져야 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격을 벌리면 고점이 저걸 돌파할 수 있는 이격을 열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세도 연장한다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맞고 떨어지네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음봉이 주봉입니다, 이거. 음봉 두 개가 딱 생깁니다. 이 음봉 생긴 데를 하단선을 보라고 했어요. 이제 하단선을 제가 몸으로 가려놨죠.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선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이 저점에서. 밑에 글씨를 살짝 빼주시면, 예. 하단 출발하는데 보시면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합니다. 쭉 연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세 번째였어요. 하단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단 이탈해서 이렇게 가서 목표치를 채워주는 법인데 지금은 출발점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출발점이요? 하락 출발점.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려는 그런 차트가 돼버린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3%에서 44%가 됐는데 그중에 30%가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밀리면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가기가 부담스러운 차트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제가 쥐어짜기 상승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올릴 때 안간 종목을 한 18%, 17% 올려가지고 주가를 땡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한계점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요 근래 자동차가 올렸죠. 자, 자동차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거의 다 끝마무리라면 다시 전기전자나 이런 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곧버스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깨질 때 깨지더라도 1, 2등이 약간 밀려버리면 시장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 다 날려도 안 됩니다. 왜? 두 개 기업이 한 35% 돼버리면 나머지 10%는 나머지 8개 기업이거든요. 그 8개 기업이 아무리 많이 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밀려버리면 주가는 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로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만약에 밀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못 가죠.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300명 이상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의 대응을 2.5로 격상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을 안 가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왜 3의 시장에 3에 대한 공포를 줍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3을 가면 큰일이구나라는 공포를 시장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2.5는. 차라리 3을 갔어야죠. 가서 그냥 빨리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좋은데 2.5로 가버리니까 정부 쪽에서는 우리는 3을 안 가게 위한 최선을 노력하겠다 그러겠지만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3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문 닫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 상황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그게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의 문제가 되면 주가는 밀릴 수 있겠죠. 결국 지금 3으로 안 간 게 오히려 이 시장 투자가 되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거래소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 선 그었는데 정확히 맞고 지금 밀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까지 올렸어요. 올렸지만 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고객 혜택금이 54조라서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예전보다 많죠. 시가총액으로는요. 3%. 3%하고 시장을 방어가 되나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200조 정도 시장이 있다면 확실하게 안전판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54조라는 게 우리나라 생각했던 예전의 생각보다 많은 거지. 실질 시가총액 대비로는 3%밖에 안 3%를 다 쏘진 않잖아요, 시장에. 그럼 실질은 한 2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 투자를 할 때 좀 더 본질을 좀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흐름들이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로 이제 오늘 사는 게 기관 금투이기 때문에요.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투자 조차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려 갑니다. 시장공감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